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세력주 길라잡입니다. 오늘 5월 1일 밤 1시가 조금 안 됐는데 제가 이제 이번 주 관심 종목으로 이렇게 5가지를 좀 가져왔거든요. 그린케미칼, KBI 메탈, 모비스, 현우산업, 경인전자 이렇게 좀 이번 주 관심 종목으로 살펴보도록 할 거고, 그리고 이제 동일산업이랑 동일금속 차트 간단하게 보고 마지막으로 주간 증시 이벤트 좀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수 흐름은 일단 미국 증시가 금요일에 상승 마감을 해줬고, 내일 국내 증시는 휴장이고 미국 증시가 열리는데 크게 변동성을 보이지 않는다면 국내 증시 화요일에 상승 개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일단 내일 미국 증시가 어떻게 열리는지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월요일이라 주 초반에 큰 변동성은 좀 없지 않을까 좀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내일도 영상은 제가 올려드릴 테니까 일단 이번 주 관심 종목들 어차피 내일 휴장이니까 일단 내일 흐름 좀 미국 증시 흐름 좀 보고 네, 또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주 관심 종목들 하나씩 좀 보면 먼저 그린 케미칼부터 볼게요. 그린 케미칼 같은 경우에 탄소 중립, 탄소 배출권 테마죠. 그래서 지금 차트 보면은 이 작년 코로나 때 2,000원을 찍고 강하게 들어올렸는데 세력이 털고 나간 거래량이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고 지금 강하게 들어올리는 공격형 매집으로 보여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들어올린 이후에 이러한 하락 추세를 하고 흘러내리다가 돌파하고 지금 추세 위에서 지지가 나오고 있죠. 이 우하락하던 추세 위에서 지금 이렇게 위아래로 흔들어 주면서 올라가고 있는데, 지금 일단 단기적으로 봤을 때도 가장 큰 그림으로 보면 이러한 하락 추세를 돌렸죠. 이러한 하락 추세를 상승 추세로 바꿔놨고, 보시면 이렇게 보시면 이 위아래로 올라가는 파동의 하단이랑 가깝죠. 그래서 지금 이 저점 올려주는 이 추세에서 추세 하단이랑 붙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보시면 슈팅이 나올 때마다 비슷한 위치를 계속 찌르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 정도 구간을 계속 테스트하고 있다는 건데 13,000원 정도, 이 고점대 매물대가 많은 구간을 지금 테스트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 구간을 이제 소화하면서 위아래로 파동을 주고 있거든요. 매집을 하면서 위에서. 그러면서 지금 보시면 여러분들이 보셔야 할 점이 장기동 평균선은 이미 지금 정별이 나 있고 저점 올려주는 추세를 깨지 않고 올라가고 있다는 거. 그러면 여기서 조금 더 내려온다, 이 구간에서 손절 라인 잡고 매매하거나 지금 위치에서도 이 정도 구간 손절 라인으로 매매할 수 있겠죠. 대신 조금 더 넓게 본다면 이 정도 구간까지 봐야 될 것 같은데, 여기는 손절 라인이 너무 멀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이 저점 올라가는 이 추세 들어 올리고 하락하던 추세를 다시 우상향으로 돌려놨으니 이렇게 파동 주면서 올라갈 가능성이 있겠죠. 그리고 지금 최근에 계속 탄소 중립 관련된 이슈가 계속 좀 뉴스로 나오고 있죠. 그래서 탄소라고만 검색을 해도 계속 지금 이슈가 나오고 있죠. 탄소 배출권, 탄소 중립 도시 달성, 뭐 이런 식으로 탄소 포집, 탄소 감축 이런 식으로, 뭐 국무총리도 이런 얘기를 했고 탄소 중립 시대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서 지금 그린 케미칼은 이 추세를 깨지 않으면 우상향 추세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말씀드렸던 이 구간대 매물을 소화하는 움직임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추세 하단에서는 오히려 손절 라인 잡고 받아보기 좀 괜찮은 구간이지 않나 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아마 이 들어 올리고 눌러줬다가 다시 들어 올렸으니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파동 주면서 올라가는 그림이 나오지 않을까. 하락이 조금 나오더라도 제 생각에는 이 크게 상승하는 추세만 이탈하지 않는다면 계속해서 우상향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그린 케미칼도 추세 전환의 정석이죠. 하락하던 추세를 돌파하고 추세 위에서 지지가 나오는. 그래서 포스코 스틸리온이랑도 비슷하게 볼 수 있거든요. 포스코 스틸리온도 마찬가지로 비슷하게 이렇게 하락하던 추세를 돌리고 이렇게 슈팅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그린 케미칼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러한 추세에서 추세 하단에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체크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다음 종목 KBI 메탈 보면 KBI 메탈 같은 경우에는 비철금속 구리 테마입니다.
그래서 뭐 동스크랩, 전기동을 이용해 송전 통신용 동선 등 뭐 이런 걸 제조하고 있다고 하고, 지금 비철금속 구리테마는 이구 산업이 약간 대장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군 산업이 지금 이렇게 역사적 신고가 라인을 돌파를 하는 움직임이 나오고, 지금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수렴하던 추세를 위로 뚫고 이런 상승이 지금 나오고 있죠. 지금 보시면 아직도 크게 밀리지 않고 한 번 더 파동 나올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이구 산업도 중요한데, KBI 메탈 또한 이 비철금속 구리테마기 때문에 상승이 좀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차트 보면 지금 이렇게 한 뭐 10년 넘게 차트를 보면 이 코로나 이후에 이 상승이 공격형 매집으로 보이죠. 여러분이 보더라도 고점에서 털고 나간 거래량이기보다는 지금 이 구간까지 물량을 테스트하는 움직임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이후에 이제 지수 밀리면서 전체 국내 증시 조정을 받으면서 하락이 좀 크게 나왔는데, 하락하고 조정이 꽤 깊게 나왔어요. 지금 보시면 코로나 이전 주가 수준 박스권 하단까지 나왔는데, 코로나 낙폭 과대를 제외하더라도 굉장히 바닥인 구간이죠. 그래서 바닥을 찍고 지금 바닥에서 크지 않지만 매집봉들이 조금씩 보이거든요. 그래서 매집봉도 있고, 위에서 정배열 상태에서 매집한 흔적도 있고, 이미 매집이 어느 정도 좀 충분히 이루어진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렇게 하락하는 동안에도 매집이 이렇게 있는 모습이고, 매집도 어느 정도 잘 돼 있는 종목이라 생각을 하고, 최근에도 그리고 이렇게 강하게 들어올리는 상한가가 나왔는데, 상한가 이후에 지금 거래량 없이 조정이 좀 나왔죠. 그래서 지금 차트 보면 이렇게 움직이다가 0차 눌러주는, 단트님이 말씀하시는 0차에 움직임이 좀 나온 모습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위치에서는 여기 손절 라인 잡고 매매해 볼 수 있겠죠. 이렇게 강하게 들어 올렸으니 눌러주고, 바로 이렇게 올라가지 않더라도 여기서 이렇게 지켜주는 그림 나오면 이렇게 튈 가능성이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위치에서 이 1730원 또는 조금 더 아래 본다, 한 요 정도, 이게 아니라면 이 1차 장대 양봉이 나왔던 이 정도까지 보셔도 될 것 같거든요. 이 매집봉의 시가까지는 보셔도 될 것 같거든요. 그래도 손절 라인이 그렇게 멀지 않기 때문에 한 4, 5% 정도 손절 라인 잡고 매매하셔도 괜찮을 것 같고, 조금 더 타이트하게 보실 거라면 이 회색 선 448일선 손절 라인으로 매매해봐도 괜찮지 않을까, 좀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 여기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튈 가능성 염두에 볼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림도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거. 당장 이번 주에 움직임이 나오지 않더라도 조정이 조금 더 나오더라도 이렇게 눌러주고 한 번 더 위로 튀는 가능성, 이걸 좀 보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단기적으로 보면 또 이러한 올라가는 추세 있기 때문에 이 추세 지켜주는지 보고, 이 448일선 또는 이 장대 양봉의 시가 이 정도 1680원 이 정도 구간 분할로 진입하셔도 괜찮지 않을까, 좀 이렇게 보고 있고. 그리고 다음 종목 모비스. 모비스 같은 경우에는 원자력 테마고 가속기, 핵융합 사업, 뭐 머신러닝 이런 거 하고 있고, 제가 여러 번 가져왔던 종목이죠. 보시면 고점대 거래량 없고 들어올릴 때 군데군데 하락 매집, 공격형 매집, 들어올리는 공격형 매집, 그 이후에도 매집이 어느 정도 보이는 모습이고, 지금 바닥을 계속 제가 말씀드린 게 바닥을 1,500원대에서 계속 지켜주는 모습이 나오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코로나 낙폭 거대 구간을 제외하면 제일 바닥인 구간, 이 구간에서 지금 5번이나 지지가 나왔기 때문에 지금 위치, 그리고 단기적으로 보면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이 나오고 있죠. 이런 식으로 우상향 해주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최근에도 강하게 들어 올렸고, 이번 주에도 화요일, 금요일 이렇게 매집봉이 뜨는 모습이죠. 그러면서 지금 2,600원 정도 지금 매물을 테스트하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이 정도 구간. 그러면서 그러면 지금 위치에서 손절 라인을 타이트하게 잡으면 448일선 정도 볼 수도 있고, 이 저점 올라가는 추세로 보면 224일선까지도 볼 수는 있거든요. 근데 여기는 좀 멀죠. 그러면 지금 위치에서 여기 손절 라인 잡을 거라면 손절 라인 타이트하게 잡고 들어가시고, 아니면 분할로 지금 위치에서 한 번, 여기 내려왔을 때 두 번, 이 정도 받으시면 될 것 같죠. 그러면 아마 아무래도 여기서 조정이 조금 나오더라도 좀 이렇게 갈 가능성이 높겠죠. 조금 더 내려오더라도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그림.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를 이탈하면 잘라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위치에서는 이런 시나리오 예상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모비스 같은 경우에 이제 차트가 거의 다 만들어진 모습이거든요. 바닥에서 매집봉도 굉장히 많죠. 매집봉 보시면 굉장히 많아요. 매집봉이.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구간에서 매집 물량은 어느 정도 소화를 한 것으로 좀 생각을 하고, 조금 더 위에 구간 도전을 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위치에서는 이렇게 이런 그림 또는 조금 더 내려온다. 이 정도 그림 예상해보고 매매해볼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도 올라가면 정말 크게 갈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핵 관련된 원자력, 원전 관련 종목이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가 계속 탈원전에서 이제 원전으로 가려고 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원전 테마를 등에 업고 충분히 상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비스도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보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다음 종목 현우산업. 현우산업 같은 경우에는 애플카 테마 그리고 OLED 테마고, 애플카 테마로 묶인 게 LG 디스플레이에 OLED PCB 인쇄로 기판을 공급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LG가 이제 애플카 관련주로 묶이면서 이제 애플카 테마로 같이 묶였고, 현우산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여러 번 가져왔던 종목이긴 한데, 이때 들어올리는 상승이 세력이 털고 나간 거래량으로 보이지 않고 이 고점대에 물려있는 개미들의 물량을 테스트하는 본전을 준 매집이라고 생각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보시면 그 이후에도 조정이 꽤 크게 나왔죠. 보시면 이 8,000원대에서 3,000원대까지 해서 50% 넘게 조정이 나왔는데, 코로나 주가 전후 수준 박스권까지 내려온 모습이고, 그 이후에 약간 코로나 이후에 공격형 매집으로 들어올리고 골파기스러운 하락이 나온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단기적으로 저점 올려주는 추세로 이렇게 올라가고 있죠. 저점 올려주는 추세로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위치,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게 제가 이 정도에서 한번 가져왔었거든요. 근데 이때 보시면 이동평균선이 정배열 상태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려서 위아래로 움직이면서 이평 배열 맞춰주는 그림 나올 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성화이텍처럼. 왜냐하면 성화이텍이 이 정도 구간에서 역배열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위아래로 움직이면서 정배열 만들어 주는 거 보고 이 자리에서 들어갔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 현우산업도 이 자리에서 한번 가져왔었는데 이평 정배열 만들어주는 작업만 나올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지금 위치에서 보시면 장기동 평균선 이제 정배열 난 모습이죠. 보시면 초록색, 검은색, 회색, 112, 224, 448일선 정배열을 만들어냈고, 지금 위치에서 그러면 바로 가는 거냐? 그건 또 보장을 할 수 없죠. 대신 이렇게 올라가는 저점 올려주는 추세 안에 있고, 이러한 그림이 있는데, 보시면 최근에 또 52주 신고가가 나왔거든요. 이때가 52주 신고가인데 4월 13일 날. 네, 52주 신고가가 나왔어요. 4월 13일 날. 그러면서 이제 52주 신고가 이후에 지수 밀리면서 거래량 없이 눌러준 모습 여러분 보이시죠? 그리고 이제 목요일 날 지수 살짝 반등해지면서 목요일, 금요일 날 이렇게 또 목요일 날 위로 6%, 금요일 날 또 위로 7% 이렇게 찌르면서 약간 이 구간에서 움직임을 개미들의 물량을 바닥에서 한 번 더 받는 움직임이 나왔거든요. 그러면 이 현우산업 같은 경우에도 지금 위치에서 이렇게 이 추세 하단 손절 라인으로 매매할 수 있겠죠. 또는 여기까지 내려오는지 보고 이런 식으로 매매할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52주 신고가 매집봉이 한 번 있기 때문에 눌러주면 이건 땡큐거든요. 눌러주면 이 정도 구간에서 받아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 지금 보시면 뭐 주봉으로 보더라도 지금 아래꼬리 달리면서 한 이 정도 구간을 지켜줄 것 같은 움직임으로 보이고 있고, 내려오더라도 한 4,700원, 월봉으로 보더라도 구름대 앞에서 반등이 나오는지 봐야 될 것 같은데, 이구산업 같은 경우에 구름대 앞에서 이렇게 양봉이 나왔거든요. 월봉상. 그래서 이제 이거랑 똑같이 간다는 보장은 없지만, 이구산업 같은 경우에 제가 비슷한 종목으로 말씀을 드렸죠. 역사적 신고가 이후에 저점 올려주면서 수렴 돌파해주고 슈팅 나왔죠. 바로 이구산업. 그럼 현우산업 같은 경우에도 지금 저점 올려주고 있고 역사적 신고가 만들어냈고, 그리고 저점 올려주면서 또 단기적으로 보면 고점끼리 연결해보면 이러한 수렴 추세를 위로 뚫은 모습이죠. 이러한 수렴 추세를 위로 뚫었죠. 뚫고 지금 눌림이면 굉장히 좋은 타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려온다면 이 정도 구간에서는 좀 손절 라인 타이트하게 잡고
비중을 크게 실어도 괜찮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지금 1차로 들어가 있는데 내려오면 조금 더 살 생각으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물론 빠지면 기분은 좋지 않지만 이 정도까지 내려온다면 타점이 될 가능성이 있고, 만약 이 상태에서 그대로 날아간다. 그럼 그 정도만 수익 챙겨도 괜찮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저점 올려주는 이 추세, 그리고 이를 수렴하던 추세를 돌파했으니 그러면 이 정도 구간 손절 라인으로 매매해봐도 괜찮겠죠. 한 4,800~900원 손절 라인이 10%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 정도 손절 라인으로 보시고 매매하셔도 괜찮을 것 같고, 내려온다면 이 정도 구간에서 받으시는 걸로. 모르긴 몰라도 언제 가느냐의 문제지, 가면 진짜 만 원 그냥 이상, 만 원 그냥 훅 뚫고 올라갈 걸로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현우산업도 올해는 좀 움직임이 나오지 않을까 좀 조심스럽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경인전자. 경인전자 같은 경우에 이 전자부품 제조업체고 자동차 부품 관련주입니다. 그래서 스위치, 리모콘, 서머스텟 제조 사업을 하고 있다는데 LG전자, 현대차에 지금 공급 중이라고 하고, 차트 크게 보면 상장한 지는 굉장히 오래됐는데 약간 위아래로 심한 세력이 작전을 시작한 구간은 그렇게 크지 않아 보이거든요. 길지 않아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상승도 나왔었고 바닥에서 들어올리는 매집으로 보이는 움직임도 있었거든요. 이 고점대 움직임을 매물을 소화하는 움직임으로 볼 수 있는 상승이 나왔었는데, 그 이후에 지수 밀리면서 조정이 나왔는데, 조정 나오고 바닥으로 지켜준 위치가 이 정도인데, 보시면 코로나 전후 박스권 상단이죠. 박스권 상단 저항 맞았었는데 여기서 지금 지지가 나온 모습이죠. 지지 나오고 지금 4월 19일 저번 주 수요일 날 윗골이 강한 양봉이 나왔는데, 양봉 이후에 다음 날도 한번 위로 살짝 찔렀다가 마찬가지로 0차 눌러주는, 들어 올리고 눌러주는 0차의 움직임이 나왔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단기적으로 보시면 여러분 이 추세가 나오고 있죠. 아래 꼬리 달리는 이 추세. 그럼 여기서 바닥을 찍고 올려줬으니 0차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겠죠. 0차 이런 식으로 계단식으로 올라갈 가능성도 있고, 추세 깨지 않는다면.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에 경인전자 여기서 이 추세만 깨지 않으면 괜찮을 것 같거든요. 손절 라인도 아래로는 짧고 위로는 크게 열려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 종목도 간다면 이런 식으로 타고 올라가는 그림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타고 올라가는 그림을 좀 보고 있거든요. 대신 이 올라가는 추세를 깨지 말아야겠죠. 깨면 잘라야 하고, 깨지더라도 이 아래 구간 말고 이 정도 구간은 좀 지켜줘야겠죠. 23,000원 앞에서 전저 좀 지지가 나왔던 구간이기 때문에 내려오더라도 여기는 좀 지켜줘야 될 것 같고, 저라면 여기까진 보지 않고 이 구간에서 손절 라인 잡고 매매를 해볼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경인전자도 여러분들이 좀 이번 주에 관심 있게 보셨으면 좋겠고, 차트 크게 보더라도 지금 조정도 꽤 괜찮게 나온 모습이고, 이렇게 하락하던 추세를 이런 추세에 있던 걸로 보이죠. 이렇게 위아래로 움직이면서 위로 돌파해주고 눌림, 추세 위에서 눌림, 그러면 이렇게 올라가는 그림 예상해 볼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경인전자 같은 경우에도 이 단기 저점 올려주는 이 추세 손절 라인 잡고 매매하시거나, 크게 봤을 때 이 우하락하던 추세 상단 손절 라인으로, 이 추세 상단 손절 라인으로 매매해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경인전자 같은 경우에 제가 빠뜨릴 뻔했는데 지금 대표이사가 계속 사고 있습니다. 장내 매수, 장내 매수. 대표이사 지금 계속 사고 있죠. 또 장내 매수. 그래서 지금 잠시만요. 금감원 공시를 좀 보면 이 매수한 게 다 나오거든요. 경인전자 지금 임원 계속 사고 있죠. 올해 지금 계속 사고 있고, 지금 임원이 최대 주주가 지금 계속 사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유동 주식이 많은 종목은 아니거든요. 아이고. 발행 주식 수도 150만 주밖에 안 되고 시총도 작고 유동 주식이 50만 주밖에 안 돼요. 그래서 들어올리기에는 오히려 좀 더 쉬울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20만 주만 거래량이 터져도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상승이 나오는 모습이죠. 이미 이때 거래량이 7,000%가 넘게 터졌네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경인전자 같은 경우에 대주주가 계속 사고 있어요. 계속. 소유 주식 증가. 김성은 대표이사 또 장내 매수. 2월 달에도, 2월 초에도 또 장내 매수.
그리고 또 작년 11월에도 또 매수하고 지금 계속 사고 있거든요. 또 사고 작년 10월에도 사고 그러니까 계속 사고 있어요. 지금 대표이사가. 대표이사가 계속 사고 있다는 건 뭐 쉽게 얘기하면 지분을 끌어올려서 작전 세력이 작전을 좀 치기 쉽게 해주 의도거나 아니면 뭔가 주가를 끌어올릴 만한 이슈가 있다는 거겠죠. 호재성 이슈가. 그렇기 때문에 이 경인전자도 지금 대표이사가 계속 사고 있고 최근에 매집봉도 하나 떴고 들어올리는 차의 움직임이 나왔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경인전자 여러분 이번 주에 관심 있게 보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제 제가 동일산업, 동일금속 차트 좀 보여드릴 건데 여러분 동일산업 보면 여러분 이 차트 굉장히 낯이 익죠? 이 동일산업 이 차트 보세요 여러분. 동일산업 여기서 왜 제가 낯이 익다고 하는지 여러분 알겠죠? 이 차트 어디서 굉장히 많이 본 모습이죠 여러분. 이유 없이 엄청나게 오르고 있죠 지금 동일산업. 그러면서 지금 보시면 7천주, 뭐 9천주, 1000주, 2000주 이런 식으로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동일산업 여러분 보세요. 그리고 또 동일금속 똑같죠 여러분. 차트 물론 이때 급락이 있긴 했지만 급락분을 다 회복하고 다시 올라가지고 있죠. 보시면 여러분 차트가 뭐랑 비슷한가요? 방금 보여드린 이 두 종목 최근에 그 SG증권 사태 나온 이 선광, 세방 그리고 서울가스, 삼천리 이 종목들이랑 차트 매우 비슷하죠. 이런 종목들 다 몇천 주 이렇게 올랐을 거거든요. 23만 주, 뭐 3만 주, 2만 주 이걸로 계속 이렇게 어거지로 끌어올리는데 여러분 보세요. 동일금속, 동일산업 여러분 차트 똑같습니다. 이거 갖고 계신 분 계시면 저는 던지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이것도 비슷하게 쏟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동일산업, 동일금속 혹시 주변에 갖고 계신 분 계시거나 가지고 계신 제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 이 동일 두 종목 갖고 계신 분 계시면 좀 수익이 좀 많이 나셨다면 이 삼천이나 세방, 성광처럼 쏟아지는 걸 좀 가능성을 염두하시고 어느 정도 수익을 챙기시는 게 좋지 않을까 좀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시총이 2천억인데 2,900억 대주주가 지분이 오씨 집안이 가지고 있네요. 오씨 집안 매출이 1,000억대 매출이 600억 1,000억대인데 시가총액이 2,900억이다. 영업이익이 100억대밖에 안 나오는데 시가총액이 2,900억이다. 동일금속, 동일 또 산업 볼게요. 동일산업. 시총 5천억, 시총이 5천억이네요. 유동주식 100만 주밖에 안 되고 절반. 마찬가지로 오시지반 종목이죠. 오시지반 여러분. 오시지반 종목이고 오시지반이 40% 넘게 가지고 있죠 지금. 동일금속이 또 대주주네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 그러면서 매출은 5천억, 당기순이익 200억 정도 나오는데 시총이 5천억이다. 고평가 느낌이 나죠 여러분. 고평가 느낌이 납니다. 고평가 느낌이. 뭐 부채는 낮고 유불 높고 괜찮긴 한데 퍼가 좀 높네요. 퍼. 여러분 이런 종목 지금 굉장히 위험해 보이거든요. 혹시 갖고 계신 분 계시거나 어, 주변에 갖고 계신 분 있으시면 이 종목은 던지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제가 정비할 종목들 검색하다가 찾은 거거든요. 지금 이런 종목들 선광, 삼천리 너무 똑같아 보이죠, 여러분. 똑같죠? 똑같아 보이죠. 뭐 더 오르면 더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이러한 사태가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두 종목은 여러분들이 좀 체크를 하시고 혹시 갖고 계신 분이 계시거나 아니면 주변에 혹시 이 종목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단기적으로는 좀 매도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좀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주간 증시 이벤트 좀 보면 5월 FOMC 고용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제 이번 주에
3일에 나오는 FOMC와 5일날 나오는 4월 고용보고서 큰 주목하면 변동성이 큰 모습을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된다. 근데 이제 이번 달 5월 FOMC는 0.25 인상이 좀 확실시 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이 0.25는 어느 정도 시장이 반영을 하고 있는 것 같고, 반대로 동결을 하면 오히려 증시가 상승할 가능성이 있겠죠. 문제는 여러분들 금요일날 지표 나온 것도 보시면 알겠지만 인플레이션이 예상만큼 빠르게 떨어지지 않고 있다고 하죠. 3월 CPI 상승률 5%, 근원 CPI도 5.6, 이 금요일날 발표된 개인 소비 지출도 4.6, 연준의 목표치인 2%의 2배가 넘는다. 에너지, 식료품을 포함한 PC, 근원 물가 지수죠. 4.2% 수준이다. 그래서 지금 지표 발표 후 금리 인하 가능성은 물 건너갔다는 회의론도 강해졌지만 시장은 여전히 연내 금리 인하 가능성을 가격에 반영하고 있다. 지금 금리 인하 가능성 때문에 올라가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번에 FOMC 이후에 파월이 아직 더 해야 한다. 우리 아직도 할 일이 많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이제 금리 추가적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대두되면서 악재로 받아들이겠죠. 그래서 지금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S&P 500 지수가 4,200을 넘어서면 매도에 나설 것을 권고했다. 셀인 메이죠. 셀인 메이. 그리고 지금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도 엄청나게 급락을 하면서 또 이제 뱅크런 또 사태가 나오는 거 아니냐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러면서 이제 하반기 경기 침체 위험이 커지는 상황, 은행이 또 한 번 파산하게 되면 신용시장의 위축이 경기를 더 위축시키는 악순환이 벌어지게 된다. 이러면서 이제 미국 경제가 침체를 맞을 것으로 경고하고 있는데, 이 경기 침체가 이미 선반영이 된 건지 아니면 침체가 실제로 나오면서 더 크게 하락을 할지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다행히 빅테크 기업들이 실적이 좀 좋게 나왔고, 그래서 이제 이번 주에는 애플 실적 발표가 있죠. 4일 장 이후에 이제 애플 실적 발표가 있고, 그리고 5일에 고용보고서가 또 발표가 있고, 그래서 이제 이걸 정리해서 여러분들한테 좀 제가 보여드리면, 어, 음, 보시면 이번 달 월요일에 국내 증시는 휴장이라 제가 빨간색으로 이렇게 월요일, 금요일 이렇게 해놨고, 월요일에는 엄청 눈에 띌 만한 증시의 변동성을 줄 만한 지표 발표는 없고, 이제 화요일 날도 FOMC 1일차라 크게 움직임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고, 일단 화이자, 뭐 우버, 포드, 스타벅스 등등 실적 발표가 있죠. 그리고 수요일에 이제 FOMC 2일차 기준금리 결정 0.25 예상을 하고 있죠. 인상 예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있는 파월의 기자회견, 여기서 이제 기자회견에서 인플레 잘 안 떨어진다, 우리 할 일 많다, 이런 식으로 얘기만 하면 증시가 아마 엄청나게 빠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제롬 파월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 아니면 반대로 파월이 경기 침체 가능성 고려해서 금리 인상을 중단할 생각도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반대로 또 상승할 가능성이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경기 침체 가능성 고려해서 금리 인상을 중단할 생각도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반대로 올라갈 테고, 그리고 또 이제 목요일에는 실업보험 청구자 수 있고, 애플 실적 발표 있죠. 애플 말고도 이렇게 기업들 모더나 뭐 등등 실적 발표 있고, 그리고 금요일 날 이제 4월 비농업 부문 신규 고용 실업률, 고용이 또 좋게 나오면 인플레가 안 잡힌다고 할 거고, 고용이 안 좋게 나오면 또 경기 침체로 간다고 할 거고, 양날의 검이죠. 그래서 예상은 지금 18만 명 증가로 전달 23만 명보다는 감소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금요일 날 연준 총재들 발언도 있고, 그래서 이제 이번 주는 이제 국내 증시가 화수목 3일밖에 안 열리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번 주는 매매를 하지 말라는 얘기도 많아요. 증시가 3일밖에 열리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웬만하면 추가적으로 매수는 하지 않을 생각이고, 일단 이번 주에 제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도 흐름 어떻게 나오는지 보고, 단기적으로 수익 챙길 종목들은 수익도 좀 챙기고 그럴 생각이기 때문에, 일단 미국 증시가 내일 어떤 흐름이 나와주는지 좀 체크를 해봐야겠죠. 뭐 갑자기 악재가 터지거나 그러지만 않는다면 어, 일단 뭐 크게 움직임은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지금 그리고 월화수는 중국 증시도 휴장이라고 하더라고요. 월화수는 중국 증시도 휴장입니다. 월화수. 뭐 노동절로 휴장인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월요일은 홍콩도 휴장이고, 항생.
홍콩도 휴장이고, 그래서 월요일날 휴장하는 데가 굉장히 많죠. 휴장하는 나라가. 그래서 이제 이러한 이슈가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어, 확인을 하시고 매매하셨으면 좋겠고, 혹시 이번 주 관심 종목들이 좋은 위치에 오거나 손절 라인 타이트하게 매매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도 한번 매매해 보시고, 매매를 하지 않더라도 공부한다는 생각으로 차트 지켜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